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뉴욕타임스에 익명의 정부 고위 관리가 나는 트럼프 행정부 안의 레지스탕스라는 제목의 익명 기고문을 실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고문에서 이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 안에도 트럼프에 불만을 가진 고위공직자가 많다. 그래서 한때 이 고위공직자들 사이에서 이런 모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즉 트럼프는 그 정신 상태나 모든 점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강요회의를 열어가지고 있고, 그런 결의를 함으로써 트럼프를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는 그런 공모를 한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고급 정보를 가진 사람인데 해가지고 화제가 되었는데, 뉴욕타임스 안에도 이 사람의 신원을 아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일반 기자들도 잘 몰라요. 워낙 보안을 했으므로. 다만 뉴욕타임스가 별도로 이분이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라는 것은 확인을 하고 이 글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분이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관찰한 것을 책으로 썼어요. 책이 이겁니다. 워닝이니까 뭐 경고라는 뜻입니다. 책 제목이 경고입니다. 필자는 애노니머스, 필자는 익명이다 이거죠. 익명. 시니어 트럼프 애드미니스트레이션 오피셜 했으니까 고위 트럼프 행정부 관리다 이렇게만 했습니다. 이 책이 그렇게 뜨겁진 않아요. 한 30페이지 좀 됩니다. 근데 여기에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김정은을 그렇게 미워하다가 갑자기 김정은 팬이 되어버렸느냐 하는 것을 추적한 그런 아주 그 무슨 단편 소설처럼 재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등 이 독재자들에게 대해서 이상하게 자꾸 호감을 보이는데 그 한 예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푸틴에게 홀린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당선되기 전부터 김정은을 아주 높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한 행사장에서 한 발언을 소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의 젊은 독재자 김정은에게 완전히 혼이 빠져 있었다. 그때부터 김정은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26살인가 27살밖에 안 됐는데 터프한 장군들을 제압했다 라면서 김정은을 아주 축해 올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높게 평가를 하느냐, 그게 재밌어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경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숙청을 한 게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27살밖에 안 됐는데 단번에 보스가 되었다. 엄청난 일을 했다. 삼촌도 없애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없애버렸다. 이 사람은 장난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김정은을 좋아하는 이유는 김정은이가 과감하게 숙청, 장성택이고 뭐고 아버지 때 떵떵거리던 사람들을 싹 숙청해가지고 권력 잡은 거, 그게 대단하다고 봤으니까 이걸 통해서 트럼프가 어떤 인간형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런 사람이 독재자를 대하면 독재자한테 기가 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권력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 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트루만 같은 사람이 만약에 지금의 김정은을 보았으면 아주 경멸했겠죠. 트루만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미국적 가치관, 진실, 정의, 자유 이런 게 빠진 트럼프 같은 이 정상배는 독재자들에게 딱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심이 있으면 독재자에게 당합니다. 그리고 임기가 있는 민주적 지도자가 임기가 없는 김정은, 김정일 이런 사람 상대하다가는 항상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고 그때 선거에 써먹기 위해서 독재자를 이용하려고 하다가 독재자에게 이용당하는 거죠. 트럼프도 딱 그 짝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좀 바뀌기 시작해서 주변에서는 안심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최대 압박 정책을 펴고 리틀 로켓맨이라고 하고 해서 이 잔인한 정권과 당당히 맞서는구나 해서 아주 좋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계속 김정은을 꽤 영리한 녀석이다 라고 부르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바뀐 것은 한국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작년 3월 정의용 특사가 김정은을 만나고 백악관으로 가서 바로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이건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외국의 안보 보좌관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주는 것은, 그러나 아주 화끈한 뉴스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직접 만나주었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고 싶어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바로 속아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트럼프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은 한국의 당국자들을 집무실로 들어오게 했고 이들은 김정은이 트럼프를 직접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는 몇 달 전만 해도 화용과 분노로 북한을 협박해 왔는데 이 제안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승낙했다. 그 순간 고위 국무부 및 국방부 관계자 등 보좌관들은 허를 찔리게 되었다. 전혀 사전에 준비도 없이 정의용 특사를 만났고 즉석에서 만나자고, 김정은을 그때는 5월 말에 만나자고 하는 바람에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CIA 등 북한을 잘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황당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죠. 백악관은 외부적으로는 이 발표를 큰 사건처럼, 싱가포르 회담은 큰 사건처럼 포장을 했던 겁니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비핵화라는 희망을 만들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식으로 포장을 했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싱가포르 회담은 아주 멍청한 짓이다. 더구나 당시 국무장관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북한 당국자가 협상을 하는 것은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했는데 한꺼번에 이게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실무자들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한 방에 넣어놓기 위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엄청난 양보가 뒤따라야 한다. 왜냐? 만나주는 것 자체가 김정은이가 굉장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고, 특히 독재자는 권위가 필요한데 북한 안에서 상당한 신뢰를 얻고 대외적으로도 푸틴 그리고 시진핑과 만나서 뒷감당을 할 수 있을 만한 탈출로를 만들 수 있는 찬스를 주어버렸다는 거죠.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김정은은 포위망에서, 대북제재 포위망에서 풀려나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당시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이 그만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상황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그를 만나준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트럼프를 설득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됩니다. 이 싱가포르 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트럼프의 성인식을 준비하는 것과 같았다고 아주 비유를 했습니다. 성인식은 뭐냐면 소녀가 15살 생일 때 하는 이 파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들뜨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케이블 방송에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평양을 상대로 평화를 이뤄낸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또 트럼프의 허영을 자극했다. 한국의 어느 대통령을 연상시킵니다. 이 워닝, 이 책 저자는 다른 행정부가 다 실패했는데 무슨 수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었지만은 그런 전략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트럼프는 아무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트럼프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부동산 거래업자가 상대와 단판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했듯이 김정은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갔다가 완전히 당해버렸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만난 이후에
아주 낯이 뜨거울 정도로 김정은을 칭찬해 마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좋아한다. 그는 나에게 아름다운 편지를 보냈는데 훌륭한 편지였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유엔이 반인도 범죄자로 규정을 해가지고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김정은 독재자를 상대로 나는 사랑에 빠졌다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었다는 게 뒤에 밝혀집니다. 이 저자는, 익명의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다 큰 어른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깡패 같은 독재자에게 10대 팬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알랑거리는 모습을 볼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까? 순진하다는 것으로는 이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순진하다고? 트럼프가 순진하다고 해서 그랬을지는 않을까. 뭐냐, 그러면. 정말 노벨상을 탐했느냐? 아니면 정말 김정은이가 부러워하느냐? 트럼프의 속성상, 트럼프가 가장 숭배하는 것은 자기보다 힘센 사람입니다. 김정은이가 나이는 아들뻘밖에 되지 않지만은 장기 집권한다는 점에서는 트럼프도 부러워했다, 이거죠. 독재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요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재자에게 약해요, 또. 트럼프가 좋아하는 독재자가 푸틴 아닙니까? 그리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그리고 기자를 납치해가지고 죽이는 것을 뻔뻔하게 자행한 저 사우디아라비아의 황태자, 김정은 왕세자라고 해야 되겠군요. 거기는 엠파이어, 제국이 아니니까. 그리고 김정은. 근데 민주적 지도자는 싫어해요. 마크롱, 메르켈, 이런 사람 싫어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또 이런 비화를 하나 틀어놨습니다. 2018년 말 미국 재무부는 인권 범죄 혐의로 3명의 고위 북한 당국자를 제재 명단에 올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최용해, 제2인자죠. 최용해였습니다. 근데 이런 건의가 올라오자 트럼프가 화를 냈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고 있나? 김정은은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나의 친구니까 김정은의 부하도 손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북한 정권은 잔인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결국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 미국 정보기관이라고 하면은 국방부에는 DIA가 있고, 그리고 CIA가 있고, 뭐 FBI도 있고, 또 그걸 통합한 국가정보국이 있는데, 일치된 의견으로 북한은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라는 증언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 나와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화가 났습니다.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몽땅 해고시킬 국리까지 하다가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북한과 아주 심각한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또 한국과 무역 협상을 하면서 한미 FTA를 파기할 것처럼 압박을 하는 등 뒤죽박죽인 정책을 펴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동맹관계에 대한 애정이 없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개인의 성격입니다. 이 성격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중심제는 잘못하면 독재로 가고 크게 실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각 책임제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요새는 한국에서도 생기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워닝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워닝. 경고. 트럼프 행정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는 한국인들에게 대해서도 경고를 줍니다. 이런 트럼프를
김정은 팬이 되어버린 트럼프의 팬이 된 한국의 우파 인사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경고입니다.